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긴장되죠. 이게 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원인이 잘 밝혀질까. 문서가 들어왔어요. 유성구 용산동에서 그 현대 아울렛에서 화재 사건인데 한 7명 사망하고 1분이 중상인 사건입니다. 합동감식은 국가수, 경찰청,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기관들마다 또 이제 자기들 보는 주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지점이라든지 바람을 이제 같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제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7시 45분에 최초 신고 접수가 됐고요. 7시 39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을 하고 다시 이 자리로 이렇게 모일게요. 전기 설비가 다 끊기는 거기 때문에 안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매연도 꽉 차 있어서 숨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또 검토해 보겠지만은 화재 수신 신호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봤을 때 차량이 그 하역 작업장 그 주변이 바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검사를 임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선 방제실 직원 등 8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9시간 가까이 수색 구조 활동을 벌였지만 여성 1명과 남성 6명 등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한번 활성화되면 얼마나 빠르게 번지죠? 순식간이죠, 거의. 초기에 발화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번 활성화되면은 대피할 시간이 없고 특히 또 연기 같은 경우는 출구 쪽으로 확 몰리게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힘들겠어요? 그죠, 아예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전등이 여기 지하니까 전등이 나가게 되면은 아예 저기가 어둡다고 그래서 이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들, 매 그을음들이죠. 그런 것들을 살아있을 때 흡입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오는 일산화탄소들도 흡입했다는 근거들이 부검 소견에서 보여서 그럼 화재 현장에서 살아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화재 현장이 워낙 소요도 심하고 조건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 조치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지금 차량하고 차량 주변 연소물에 대한 검사는 1차적으로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가세요, 빨리. 라인 바깥으로. 자, 이렇게 그냥 힘들다.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잠깐 나와서 쉬자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아우. 가스 때문에 안 좋아요? 벗어. 자네는 들어오지 마, 이제. 아니, 들어가야지. 아니야, 하지 마.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 저기 하고 할 테니까. 뭘 안 하더라도 들어가. 눈이 투명돼서 저기 좀. 그럼 좀 저기. 일단은 하역장의 차량 쪽에서 가장 심하게 연소가 됐고 그분이 발화 부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그쪽을 지금 발굴 검사하고 있는데 좀 환경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아서 원인 찾는 건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재 현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발화 형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3D 스캔을 하게 되면 넓은 범위에 있어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현장이나 또는 이제 굉장히 넓은 현장 이런 데를 볼 때는 전체를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지하 주차장 1층에 그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하역장을 스캔을 한 거고요. 여기 최초 발화부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그 연소 형상, 연소 확산 경로들 그리고 이제 출하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3D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깃발도 착했어. 지금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저 동그란 거 시거잭입니까? 시거째. 이거는 C가 그쪽 그거 이 박사 요거 들어가는 입구 쪽 알겠지? 너무 작지? 너무 작아. 배기구 쪽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온 켜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키 상태에 따라서 배기계통이 이제 작동을 했는지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 같죠?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이거 안에 뭐 들어있잖아. 근데 안 건드려봤습니다. 여기 뭐 있어가지고. 일단 찍자. 저 일단 엑스레이 한번 쏴봐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키 아닌 것 같은데. 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옆으로 보니까 키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고정하기 위한 뭐 플라스틱이나 뭐 재질이 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서 그게 녹으면서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 야 이래 되니까 구분을 못 하겠다, 그지? 배기라인 쪽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연소가 처음에 초기에 이제 좀 시작됐을 확률들이 좀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연소가 시작되고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이와 같이 이제 다른 쪽보다 수혜를 안 받는 쪽보다 이런 변색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 두 라인 쪽, 패널 쪽, 이쪽 부분들하고 요 옆에 부분들하고 일단 비교가 좀 되죠, 그렇죠? 하얀 거. 네, 이쪽에 하얀 부분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이제 연소되면서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종이 가연물도 있었고 또 이쪽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도 있기 때문에 수혈이 이제 좀 많이 심하고 아무래도 좀 열 공격을 좀 많이 받아낸 그런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축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기계통의 어떤 과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착화되는 것인지 더 이제 정밀하게 더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안전과 화재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영수입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현장에 대해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조사를 임하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수사팀에서 국가수의 현장을 요구하게 되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 현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오래된 건인데 답이 없다. 이유는 너무 많이 탔다. 쉽게 얘기하면 다 탔고 또 지나가신 분들은 불을 완벽하게 끄기 위해서 있는 구조물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화재 현장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연소 형상입니다. 즉
발화 지점, 어떻게 불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어디가 많이 집중적으로 소외가 됐는지 좁히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집인데 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방이 주연소부, 즉 여기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만약에 불이 최초에 방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이런 목재들이 더 심하게 타고 변형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일러실하고 부엌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 목재의 연소 형상입니다. 이 방향, 지금 여기 탄화된 방면이 지금 이 집의 구조적으로는 거실을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실을 향하 있는 요 면은 소외가 됐지만 요 부분 이렇게 탔지만 요 반대편 부엌과 보일러실을 향한 요 부분은 소외가 이렇게 타지 않았습니다. 즉 부엌과 보일러실 쪽에서는 불이 이렇게 있지 않았겠다. 방, 거실, 부엌, 보일러실 중에 거실 쪽에서 최초 발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량기만 찾아보세요. 계량기. 저기 그냥 뭐 사진 처음 그거 사진 이렇게 좋은 거 안 보인 거. 완전히 뭐 소방관 왔을 때도 이미 뭐 불길이 완전히 제일 최고조 그런 불길이었습니다. 그 신고를 저 건너편에서 했어요. 예. 하나니까. 벽면에 어디에 여기 붙어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불이 날 수 있는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기 설비가 있으면 전기 설비 중에 어떤 특이한 흔적이 있으면 이게 이것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상물을 저희가 찾는 거죠. 지금 일단은 다 검사할 수 있는 전기선에서는 특별한 게 확인된 게 없어요. 가스레인지 다 들어가서 없었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심하게 소외돼서 판별 어려운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변사자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변사자 머리가 이제 여기 있었다. 이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템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허리끈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방향이 이쪽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오늘은 화재사로 추정될 건이 있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이고요. 사실 많이 탄화가 돼서 피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탄화가 됐고요. 탄화가 됐지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탄화가 되다 보면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인화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학과 쪽으로 추가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된 이온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톨루엔이나 자일렌, 벤젠 등의 여러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휘발유 표준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증거물에서도 같은 성분들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보이는 것 같아. 이쪽에서 그래도 뭐라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네. 걷어냅시다. 큰 거부터 바닥 유지시키면서 인화성 물질 같이 바닥에서 불이 나면 경계가 있겠는 바닥이 이렇게 타니까 그 혹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좀 경계부 보려고요. 바닥을 어떻게 탔는지 확인하려고요. 여기 안 탔다 바닥에 그지?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가 지금 거실이 되고 이와 같이 보시면 이렇게 즉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장판이 안 탄 부분, 여기는 지금 장판이 소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굴 검사를 통해서 거실 내에서도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조금 더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적어도 여기 출입구 쪽하고 가까운 부분, 이 부분에서 불길이 있어서 장판까지 소외가 됐구나. 즉 발화 지점이 이쪽으로 좀 더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무래도 인화성 물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경찰 형사팀에 회신하면 형사팀에서는 그것하고 부검 결과 그리고 또 하악가에서 이제 성분 검출한 결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어떤 조각들, 흔적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하는 거죠. 저 인터뷰 갈게요. 맡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일부, 하여튼 동쪽 절반의 백골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봄에서 가을에 백골이 많이 발견돼요. 지금 법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의 국가수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할 치과의사를 찾고 있는데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외부에서 보면은 국가수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여러 이제 그 고가의 뭐 그 분석 장비들이 이제 그 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 업무로드가 항상 이제 그 차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서 이제 그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냥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목표는 제가 하는 일에 창피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저희까지 안 하고 국가수까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일은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했어요. 산소호흡기랑 석션 해주면서 3개월 지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때 원인을 제대로 못 밝혔어요. 왜 호흡 곤란이 오지?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그 사람을 달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결국 정확한 사인을 가르쳐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원인을 알면 그게 덜 답답하겠다. 제 심정이 그랬기 때문에